안녕하세요, TWN 스트리입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롤렉스 익스플로러 2 폴라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제 지인인 삼촌분이 빌려주신 시계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리뷰에 앞서서 좌측 상단의 스펙을 설명드리고 리뷰를 이어가겠습니다. 브랜드는 롤렉스고요. 모델명은 롤렉스 16570 익스플로러 2고 무브먼트는 칼리버 31865를 사용하고 있고요. 케이스 사이즈는 40mm, 러그 투 러그는 47.5mm, 러그는 20mm, 두께는 약 12.3 정도 됩니다. 방수는 100m고요. 기능은 GMT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GMT, 여러 국가 시간을 표현해 그런 기능보다는 베젤이 고정형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를 구분하는 용도로 보시면 돼요. 그 기능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따가 상세 설명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펙은 다음과 같고요. 약 10초 뒤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롤렉스 16570, 즉 익스플로러 2 모델은 딱 봐도 이렇게 투러치스러움이 강하게 묻어났죠. 이 시계가 탄생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 시계가 만들어진 계기는 동굴 탐험용 시계였습니다. 딱 말만 들어도 엄청 거친 환경에서 좀 투러치스러움이 느껴지는 DNA죠. 그 이유가 당시에 동굴 탐험할 때는 시간을 꽤 오래 소요했다고 합니다. 즉 한두 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맨날 며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오전 오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동굴에 머물다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이게 감각이 희미해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GMT 핸즈를 통해서 오전 오후를 구분하고 시간 감각을 유지하고, 또 거친 환경이다 보니까 튼튼하게 만든 이 픽스드 베젤, 이렇게 견고한 투러치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16570 모델이 출시된 건 아니고, 롤렉스 다른 서브마리너 모델도 그랬던 것처럼 초기 모델은 1655라고 하는 오른쪽 모델입니다. 1971년도부터 1985년 또는 84년도까지 생산됐던 모델인데, 이 모델은 칼리버 1505 GMT 무브를 사용했고 24시간계의 해킹 기능이 있는 무브먼트를 사용했습니다. 일명 스티브 맥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맥킨 배우가 사용하기도 해서 스티브 맥킨 익스플로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모델 이후에는 16550이라고 84년도에서 89년 16570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시계가 있었는데요. 칼리버 3085를 사용했고요. 시침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블랙 화이트 다이얼이 이때부터 사용되었고, 비율도 한 40mm로 약간 더 커진 느낌이고, 이때부터 메르세데스 핸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16570, 바로 이 모델인데요. 8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3286 무브로 전환되었고, 90년대,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반 모델은 트리튬 다이얼을 사용했어요. 이 모델도 인덱스 부분 트리튬이거든요. 그리고 90년대 후반, 즉 T단위 이후로 이제 루미노바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1년도 이후에 롤렉스 익스플로러 2의 40주년을 기념해서 216570이라는 모델이 생산되었고요. 무브먼트는 3187 무브로 바뀌고 42mm의 맥스 사이즈의 핸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기도 맥시, 핸즈도 맥시. 오른쪽 사진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과정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라인이 바로 16570 라인입니다. 그 이유는 16570은 소재나 또 무브먼트 안정성에서도 가장 검증이 많이 된 무브기도 하고, 또 중간에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16550에서 개선된 무브까지 가지고 그 괜찮은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시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16570을 선호했고, 실제로도 제가 거의 한 5년가량 건판 모델을 소유하고 오랫동안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할 때 유저 입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뷰에 앞서서 스펙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시계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지나온 이제 선후배, 무브먼트, 그리고 시계들 모델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착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손목 사이즈는 약 18cm입니다. 이중 잠금 버클이 되어 있고요.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90년대 초중반
모델은 이렇게 러그홀이 있어요. 그 이전 모델은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엔드링크 부분이 고정형이 아닌 깡통형에 이렇게 접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방식이 좋은 거는 손목이 얇은 분한테는 더 좋아요. 왜냐면 솔리드 엔드링크로 되어 있는 이 서마리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튀어 있잖아요. 그래서 손목을 약간 이제 얇은 분한테는 약간 벗어나거나 크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부분이 접히다 보니까 손목이 좀 더 저보다 얇더라도 붙는 착용감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구성 측면에서는 솔리드 엔드링크가 당연히 더 튼튼하겠죠.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롤링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러쉬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다 보니까 딱히 막 화려한 그런 거랑 거리가 멀죠. 베젤 부분도 픽스드 베젤이고요. 하지만 24시간계 이렇게 솔리드 베젤이 나름 투러치스러움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요. 하얀 색깔 다이얼은 실제로 크기 대비 사이즈를 좀 더 크게 보여줘서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처럼 이 화이트 다이얼, 일명 폴라라고 하는 모델은 줄질을 했을 때 정말 예쁜 모델이에요. 스트랩 몬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990 서브마리너, 그리고 990논데, 그리고 익스플로러 2 이런 모델들은, 그리고 데이저스트 1604 같은 경우에도 줄질 했을 때 정말 이쁜 시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줄질 스트랩 몬스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줄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용감은 상당히 좋고, 제 청컴이랑 같이 비교해보면은 진짜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청컴도 그렇게 화려한 시계는 아닙니다. 소재가 금이 사용되었고 파란 색깔 다이얼 소재가 있지만 베젤이나 이런 게 세라믹이 안 들어갔고 알루미늄 인서트이기 때문에 약간 적당한 화려함 정도의 느낌인데 좀 화사하다는 느낌이고요. 근데 이 모델은 정말 단정하고 단촐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심한 시계, 딱 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삼삼한 맛이 오래 시계를 소장하고 유지해 가시는 데는 뭐 선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깡통 클래스프, 브레이슬릿, 할로우 링크고 가운데는 비어있고 옆에는 솔리드고요. 그런데 깡통 엔드링크임에도 불구하고 유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롤렉스의 저력이죠. 그리고 롤렉스 서마리너 대비해서 케이스백이 좀 더 얇죠. 그래서 착용감이 조금 더 좋은 편 같습니다. 크게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버클이 서브마리너에 비해서 당연히 짧죠. 이것도 착용감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손목 사이즈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모델은 이중 잠금이라서 내구성이랑 다 잡은 것 같아요. 이 이전 모델들은 그냥 일반 데이저스트 16014, 16233 같은 모델처럼 바가지 버클 단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모델들보다는 이중 잠금은 내구성이 훨씬 좋고 또 고장 날 일도 적고, 혹시 난다 하더라도 이중 잠금에서 막아주니까 풀릴 일이 없죠. 그런 부분에서 투러치에 가장 적합한 잠금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현행으로 오면서 스프링 장치가 들어가고 기능이 추가돼서 실제로 착용했을 때 이제 견고한 느낌이나 이런 거나 편의성은 좋아졌지만, 유지 보수 측면에서, 내구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몸체 자체가 스프링 역할을 하고 튼튼한 구조로 된 이런 구형 방식이 오히려 유지 보수나 내구성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뭐 버클 부분 신형 모델들의 그 부분이 스프링 부분이 고장돼서 고치거나 교체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치 메이커분에게 들었던 이야기고요. 마감 부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사이드 부분들 외에는 유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상세하게 보여드렸고 스펙들이나 이야기들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시계를 조작해 보겠습니다. 6의 방향으로 돌리면 용도가 해제됩니다. 이 상태에서 12시 방향 돌리면은 수동換기 모델입니다.
수동 감기 모드고, 여기서 하나 빼면은 이렇게 시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바꿀 때 시침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돌려서도 날짜를 거꾸로 조정할 수도 있고, 정말 편의성이 좋은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뽑으면은 핵 기능. 그러니까 데이트 자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시침만 작동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시간을 조정을 통해서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시침만 돌려서 앞뒤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기능이 좋죠. 그리고 오전 오후 구분할 때 지금 16시로 표시해 놓으면은 여기 해놓고, 만약 시간을 이렇게 20시로 설정하고 싶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의 시간, 맞추고 싶은 시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맞춰둘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감기 핵 기능, GMT 기능 사용, 날짜 바꾸는 방법 등을 보여드렸고요. 이 무브먼트, 이러한 기능 때문에 3186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 시침만 조정할 때의 느낌이 정말 경쾌하고 재밌어요. 스프링 텐션감이 느껴지면서 무브먼트 뒤에 스프링을 직접 조정하는 느낌이 드는 만큼 좀 경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무브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롤렉스 16570 익스플로러 2 모델과 제 서브마리너 콤비 살짝 비교해보면서 영상을 살짝 담아봤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모델이라서 딱히 대본 같은 거 준비 없이 머리에 있는 것 내용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착샷 한번 더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돼서 튼튼하고요. 견고한 맛을 보여줍니다. 이상입니다. 투러치를 찾는데 롤렉스에서 찾는다 하면 제가 서브마리너만큼 추천드리는 그런 투러치 롤렉스 16570 리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TWN 스트레입니다. 고맙습니다.